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5일 최병모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비공개였죠. 거길 취재해보면 한동훈 대표는 저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안 가결이 정당했다. 이런 이제 본인의 생각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마치 별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권당의 대표가 대통령 탄핵 잘 됐다. 그것도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정무적 오판 아닌가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유감 내지는 앞으로의 대책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여하튼 대통령이 직무정지에 대한 책임감, 정치적 책임감, 아무리 그게 합당하다고 얘기했더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도부의 총사퇴도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했죠.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인데 한동훈 대표는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을 제대로 그러니까 유지하지 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간의 이 대응의 차이점 이런 걸 제가 그냥 팩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안 가결에 대한 책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퇴 이런 요구가 나오니까 주변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계엄을 하고 투표를 했습니까? 자기는 계엄한 사람도 아니고 투표한 국회의원도 아니다. 나는 책임 없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권성동 원내대표 엊그제 원내대표 된 사람입니다. 원내대표로서 탄핵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책임지고 원내대표를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원들이 말렸습니다. 왜? 아니 엊그제 이미 사실상 탄핵이 결정된 그 상황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의원들이 그 책임 없습니다 이러면서 말려서 재신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친한동훈계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두둔하면서 다른 의원들과 이제 말싸움을 벌이는 일도 벌어졌고요. 의석에서 당장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의원도 있고 그걸 또 말리는 의원도 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이런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에 보인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간의 대응의 차이, 누가 훨씬 더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를 보였나, 이건 친윤 친한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감각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 당원당규에 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했을 때는 비대위를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고요. 둬야 됩니다. 5명 다 사퇴 뜻을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 한동훈 체제는 붕괴된 겁니다. 절차만 그냥 남은 겁니다. 절차는 뭐냐면 전국위원회가 있는데 이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비대위 설치에 대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헌승 의원입니다. 이헌승 의원은 친윤계일까요? 친한계일까요? 두 개 중에 굳이 따지자면 친윤계 쪽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수습을 친윤계 전국위원회 의장이 맡게 됐다. 물론 여기에 문제는 있습니다. 전국위원회가 비대위를 발족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 비대위원장은 당대표가 임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임명하고 나면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은 상실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임명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러면 이제 내부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자기는 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그러니까 유지한 상태에서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비대위원장을 추천하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임명을 하고 본인의 지위와 권한은 내려놓는, 이게 순리거든요. 그리고 당원 당규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을, 그리고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쥐고 자,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당의 내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원 당규에도 위배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친윤도 아니고 친한동훈도 아닌 사람, 내지는 친윤에 조금 가까운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현승 전국위원회 의장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죠. 여하튼 한동훈 체제는 붕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비대위원회가 조기 대선에 대비해야 됩니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기각을 받아서 직무정지가 풀린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그럴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법조계의 일반적인 예상을 보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돌아온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은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미뤄지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기각돼서 살아 돌아올 가능성 높지 않고,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본다면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건 예상이니까 예상은 뭐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예상을 해보자면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헌재에서 뭐 여러 가지 산 넘어 산에 뭐 장애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국민의힘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국민의힘의 희망찾기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한동훈 대표도 이제 대표를 내려놓지만 유력 후보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단 말이죠.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 부분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한번 보시죠. 한국갤럽이 어제 그저께 발표한 조사를 보면요, 전 국민을 상대로는 탄핵 찬성이 75%, 반대가 21%입니다. 압도적이죠.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탄핵 반대가 66%고요. 찬성이 27%에 불과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과거에 얘기하는 갈라파고스 정당이죠. 국민의 눈높이를 당원들이 맞추지 못하는 현상. 그러나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가 탄핵하자고 얘기를 하지만 당원들은 그래도 탄핵 외의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표는 탄핵을 앞장서서 지휘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당연히 불편해하죠. 아마 한동훈 대표의 미래, 대선 후보군으로서 조금 아마 결격 사유가 될 것이다. 어차피 대선 후보가 되려면 당원의 뜻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당원의 뜻을 어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국민 눈높이에 맞췄다. 그럼 그렇게 된다고 해서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지금 다른 여론조사 보면요, 이재명 대표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그건 왜 그럴까요? 우선은 집토끼라고 하는 거.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놓고 나서 산토끼를 잡으러 가는 거죠. 집토끼 다 도망갔는데 산토끼 잡겠다고 산에 가서 헤매면 되겠습니까?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수위 조절, 집권당 대표로서 수위 조절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불이익이 앞으로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상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있느냐, 여기에 희망은?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지금 원내대표는 이제 권성동 의원인데 여긴 멀륜, 친윤에서 멀어졌다. 근데 멀륜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친윤으로 도로 윤석열, 이렇게 가면 이 당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당원 눈높이가 국민 눈높이와 굉장히 차이가 있는 부분을
끝내 못 맞추고 조기 대선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러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당원의 눈높이를 국민 눈높이하고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멀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할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에 책임이 덜한 순서대로, 그런 순서대로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누가 있나요? 지금 현재 얼핏 떠오르는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비해서는 약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 탄핵을 계속해서 반대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탄핵을 앞장서서 찬성해도 문제고, 그 다음에 앞장서서 객관적인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반대했어도 문제다.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당원들이 평가하겠지만 결국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그 외에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아마 요런 정도가 국민의힘 조기 대선의 희망 주자가 될 것이고, 지금 뭐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헌재 심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다른 후보군은 떠오르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닌가. 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이 가벼운 순서대로 아마도 국민의힘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뿐만 아니고 새로운 비대위, 그건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후속 절차를 하겠죠. 이 비대위가 얼마나 질서 있는, 내분을 일으키지 않고 질서 있는 관리를 해나가느냐에도 상당한 과제가 달려있다. 여기서 만약 내분을 일으켜서 정말 분당이라도 되는 날이면, 그러면 아마도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이다. 도로 윤석열 당이 돼도 희망이 없을 것이고, 분당이 돼도 희망이 없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는 아마 새 비대위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굴러가고 있습니다. 한쪽 트랙으로. 이것이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려면 이현승 전국위원회 의장의 판단이 중요하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멀륜이라는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면서 이 당을 이끌어가는 과정. 왜냐하면 오선 의원입니다. 그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한 설계를 잘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체제의 질서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났고, 새로운 질서 관리, 그거는 권성동, 이현승, 아마 이쪽에 힘이 좀 실리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국민의힘의 리더십,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내려는 노력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